검수한 바 급가속, 강해지는 야당의 저항. 어제 국회 법사위가 파행됐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유상범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의 최강욱 의원이 여기 앉아 계신 전주혜 의원에게 적애라고 하며 삿대질 품이 없는 언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법사위가 파행되는데 그 장면 함께 보시죠. 최강욱 의원께서 전주혜 의원에게 적애라는 비속적인 표현을 쓰면서 저희 위원회의 품격을 떨어뜨렸습니다. 최강욱 의원이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내일 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고, 공개 사과가 없다면 저희는 국민의힘 차원에서 일일이 제소까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어떤 맥락에서 적애라는 말이 나옵니까? 다소 최강욱 의원이 굉장히 오래 질문을 하면서 조금 이제 질문을 좀 멈춰달라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황이 상당히 기분이 나빴는지 삿대질도 계속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적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까 그 적반하장이란 말도 들리던데 좀 심하게 네, 좀 더 심한 말이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네요. 차마 입으로 말하기 어려운 정도의 심한 비속적인 언행이 있었다라는 게 유상범 의원의 어제 회의 이후 기자들에 대한 브리핑 내용이었습니다. 당사자가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전주혜 의원님. 네. 뭐 법조계 연차로 보더라도 전주혜 의원이 선배고, 네. 뭐 물론 뭐 동료 의원일 텐데 네. 어떻게 상황이 어땠습니까? 적애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뭐 더 심한 말을 유상범 의원이 있다는데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무슨 말을 최강욱 의원에게 들으셨습니까? 뭐 유상범 의원님이 말씀하신 데 그대로고요. 뭐 그 또 법사위가 또 어제는 뭐 그 이제 중계가 안 되는 상황에서 제가 뭐 있었던 내용을 소상히 또 이렇게 언론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 자체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최강욱 의원은 근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금 반박하고 예. 있거든요. 전주혜 네. 의원과 유상범 의원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네. 뭐 적애라면서 이제 저를 지칭한 건 맞죠. 뭐 최강욱 의원이 이제 그것이 말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적애라는 말을 이제 했다 이렇게 백브리핑하는 걸 저도 봤습니다만, 저를 이제 지칭하면서 저를 가리키면서 적애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삿대질 했습니까?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사실 그 적애라는 말 이외에도 예. 여러 가지 사실 동료 의원에게서는 해야 되지 하지 말아야 할 좀 부적절한 언행이 좀 저한테 어제 유독 좀 많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맥락에서 그런 그러니까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습니까? 삿대질이랄지 뭐 반말이랄지 이제 이런 것이 좀 많이 좀 이어져 왔는데 뭐 예. 그런 것을 일일이 좀 말씀드리는 것은 좀 조심스럽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제가 또 최강욱 의원의 대학교 1년 선배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뭐 서로 뭐 여야 의원들끼리 의견이 다를 수는 분명히 있죠.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서로 좀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것이고, 그래도 상대를 최대한 이제 존중을 해야 되는 것인데, 어제 이제 그런 상황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좀 크게 유감이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뭐 좀 국민의 힘으로서는 또 이것이 좀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오늘 이루어질 좀 법사위에 예. 참석은 좀 어렵지 않냐, 좀 그런 좀 상황이라 예. 일단은 좀 민주당의 좀 진지한 이러한 좀 자세가 좀 필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다른 것보다 이제 이렇게 촉발된 가장 큰 이유는 어제 이제 행정처 차장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 검수완박법이 위헌의 여지가 있다. 예. 이제 이러한 말을 했어요. 그 헌법재판소 이제 결정을 근거로 들면서 이제 그런 이제 말을 그러한 이제 법원의 의견을 밝힌 것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 발끈하면서 또 강하게 또 법원 행정처를 좀 질책을 하고. 조금 전에 김용민 의원의 발언 장면 봤죠?
법원행정처 김용민 차장과 의원뿐만 아니라 예. 이제 어제 이제 그 민주당의 또 최강욱 의원도 있었고. 예, 그렇게 좀 이 위헌이라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위헌이라고 하면 검수안박법의 명분이 정말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립적인 좀 법원조차 위헌성의 요지가 있다. 예.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나왔던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제 검사가 결국 수사권의 주체라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렇게 판시가 되어 있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으로서는 이게 뭐 예.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그런 답변이었겠지만 그러면 결국 뭐 이제 예, 저계나 거기에- 삿대질 같은 예. 나온 맥락은 김용민 의원이 뭐 최강 의원이 법원행정처 차장의 발언을 내서 불쾌한 반응을 그러니까 나온 최강욱 그 맥락과 의원, 관련해서 최강욱 의원 이제 그 발언, 예, 그 예. 법원행정처의 의견에 대해서 좀 본인이 이제 좀 반대 입장이나 또 그 부분에 대한 그 법원행정처에 대한 강한 질책을 하는 과정에서 예. 일단 촉발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는 그 이 이제 검수안박법이 예. 결국은 굉장히 위헌의 법이다. 그다음에 국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자를 양산하는 법이다.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이 법이 절대로 네. 통과돼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러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는 것이고요. 어제 오후 장면인데 네. 사과를 하지 않으면 오늘 법안 뭐 소위 참여 안 하겠다. 혹시 시간이 꽤 지났잖아요. 또 학교 1년 선배기도 하신데 뭐 현재까지 말씀이 조심스러우실 수밖에 없는 것도 네. 충분히 이해되고 나온 바로는 모욕적인 언행, 삿대질과 적개 플러스 알파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최강욱 의원에게 사과를 받으셨습니까? 그간의 시간 동안? 뭐 9시 32분 아직까지 인데요. 뭐 연락 온 건 없습니다. 사과 못 받으셨다. 네. 네. 자, 여기서 최강욱 의원의 반박 또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적의 동료 의원에게 무슨 태도냐 이런 언급을 지금 해서 모욕적인 상황을 견디란 말이냐 그렇게 얘기하는 과정에 적애라는 표현을 썼다고 유상범 의원이 저에게 동료 의원에게 적애라고 지적을 했다라는 또 억지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식의 노골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심의를 지연시키려고 하는 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최강욱 의원의 주장은 전주의 의원을 가리켜서 적애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아니 적의 동료 의원에 대한 무슨 태도냐라는 지칭 대명사였다라는 반박이 옵니다. 유상범 의원과 전주의 의원의 주장이 저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정면 반박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강욱 의원의 반박에 대해서. 어제 이제 보신 분들도 많고요. 이제 오늘 속기록이 나올 거거든요. 아, 속기록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나오면은 좀 더 명확해지고 최강욱 의원의 저는 주장은 예. 적애가 전 의원을 가리킨 게 아니라 적의 동료 의원에게 무슨 태도냐라는 오히려 문제 제기의 발언이었다는 근데 저는 주장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저런 구체한 변명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그게 사실이 아니다 예. 맞다 이게 대응하는 것 자체가 좀 저로서는 오히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과 저의 행보를 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할 말은 많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이 나옵니까 오늘? 네. 이재명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속기록이 나와도 금방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해석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건 문자지 않습니까? 문자가 적의 국회의원에게 무슨 태도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속기록에는. 그럴 때 적애를 보기에 따라서는 저 태도, 저 발언, 저 행위라고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적에 다음에 쉼표가 있습니다. 적애 이렇게 한 다음에 국회의원 무슨 태도냐라고 했으면 전혀 뉘앙스는 다른 거죠. 삿대질하면서 그러니까 적의 사실은 문자만 봐서 이렇게 되면 또 다를 수 있다. 글자로만 봐서 이게 적애가 전주의 의원을 지칭해서 폄훼한 발언인 건지 아니면 저 태도, 행위, 저 발언에 대한 지적인 건지를 잘 알기 어려운데 전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여야가 파행을 했으니까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최강욱 의원이 진정 어린 사과를 하거든 어쨌든 양쪽이 좀 감정을 추스르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주의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자, 최강욱 의원이 많이 화나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많이 화나 있습니다. 왜 화나 있는 거죠? 사실 어제 법원행정처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검수안박 법안은 위헌 소지가 매우 유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최강욱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보도가 됩니다. 아니 법원 예전엔 안 그랬잖아요.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 거죠?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원,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호대 인사다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이나 야당이 비판을 하죠. 그만큼 법원이 우리한테 우호적이었는데 왜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발언을 하느냐 이런 지적 아니겠습니까? 그럼 법원만 그렇습니까? 참여연대는 왜 그렇습니까? 민변은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그걸 생각해 봐야죠. 왜 모두가 다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지금 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우리 편이 아닐까라는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이유는 자, 김영희 의원이 국회 논의가 무모하고 우습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느낄 사람이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전제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전제 자체가. 그러니까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게 마치 절대선이고 그래야만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고 라고 전제를 했는데 그 전제가 틀린 겁니다. 이미 OECD 국가에 거의 그러니까 35개 중에 35개 국가 중에 27개 국가가 기소권과 수사권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8개 국가가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영연방 국가들입니다.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이런 국가들이 분리되어 있는데 영국은 오히려 최근에 중대비리수사처를 만들어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시 통합시키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게 절대선이고 그것이 개혁이라면 왜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공수처에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같이 줬습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어떤 정책의 절대선일 수 없는 겁니다. 어떤 국가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다른 국가는 또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70년간 유지해온 형사사법 시스템을 다 무너뜨릴 예. 만큼 그것이 중요하냐 이 논쟁을 해야 되는데 그 전제가 틀렸으니까 많은 본인들의 우군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민주당이 좀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